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수학 1을 가르칠 박영석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자, 우리 오늘은 수학 1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기출문제 출제 경향. 그걸 통해서 우리가 2022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 기출문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거기 첫 번째 표를 보면,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가형과 나형으로 나눠져 있죠. 자, 현재까지 수능은 가형과 나형으로 분리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문이과 통합이 되기 때문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게 돼요. 자, 그래서 먼저 2020학년도 수능은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보고 나중에 어떻게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을 보면 2022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거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볼 건 뭐냐면, 자, 거기 표가 있죠. 두 번째에 있는 표. 자, 가운데 있는 그 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 표의 가장 오른쪽 부분 있죠. 자, 그쪽에 보면 2022학년도 현 2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출제되는지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공통과목,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능을 볼 때 응시해야 되는 두 과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 공통과목 있죠? 자, 수학 1 지금 배울 거죠? 수학 2 언제 배울까요? 네, 2학년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공통과목이 수학 1과 수학 2인데 이 모두는 2학년 때 다 배울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공통과목 중에서 확통과 미적은 3학년 때 배울 거고, 기하는 1반부터 3반까지 해서 지금 선택을 한 상태예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확통을 많이 선택을 하지만 확통이 문제가 되게 유형화가 잘 되어 있어요. 즉, 내는 문제만 계속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이도도 쉽고. 자, 근데 확통, 미적, 기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는 조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선택 과목은 지금 논외로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수학 1과 수학 2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점수 배점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공통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 점수 배점 얼마나 될까요? 네, 이 두 과목을 합쳐서 총 75점이 출제가 될 거예요. 자, 75점 내외로 출제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을 했죠? 자, 그럼 몇 점 남을 거예요, 여기서? 그쵸, 100점에서 75를 뺀 25점이 바로 선택 과목이 되는 거예요. 25점 내외로 출제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건 뭐냐면 2학년 때 공부만 잘해도 75점 가깝게는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나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추가됐다 했죠. 이 추가의 기준은 뭐냐면 문과에서의 기준이에요. 문과. 자, 수능 나형에서는 원래 이 내용을 배우지 않았었어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여러분들 모두는 이 내용을 접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일반 지수, 그 다음 로그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로 다뤄져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추가가 됐다는 건 여러분들 시험에 수능에 응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수열이 출제가 될 거다. 자, 수능 가형에서는 원래 이 수열이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원래 출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자, 문이과 통합되고 수능이 하나로 바뀌면서, 자, 가형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 수열 문제를 이번엔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원래 나형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이 수열 문제를 많은 점수로 해서 10점 정도를 해서 시험을 봤었지만, 10점 정도 출제를 했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수열이 출제가 되면서, 문이과 통합돼서 출제가 되면서 이 수열에 대한 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는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관련된 표가 있죠. 자, 이 페이지를 보면 그 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자, 지수와 로그라는 단어만 배웠던 나형에서는 총 6점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리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웠던 가형에서는 3에서 많게는 7점까지 출제를 했었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이과 통합되면서 지수도 배우고 로그도 배우고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다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 이 두 개에서 골고루 출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좀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부분이, 그쵸, 여기 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부분이 출제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자, 지수와 로그보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더 어렵기 때문에 수능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수능에 반드시 낼 거고, 자, 이 내용은 가형에서 많이 냈던 문제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반드시 낼 거고, 난이도도 생각보다 높아요.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난이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4점짜리로도 계속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 원 내용을 볼게요. 자, 수학 원만 따져서 봤을 때, 자, 우리가 공통과목 2개에서 75점이 출제된다 했었죠. 그러면 수학 원에서는 대략적으로 몇 점 정도 출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37점 내외로 출제하게 될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이 수학 원이 37점 내외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부분에서는 10점 내외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여태까지도 그렇게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37점을 3등분을 하면 12점 정도가 되죠. 그래서 12점에서 난이도에 따라서 어떻게는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떻게는 더 적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부분에서 10점 내외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2021학년도 수능에서 2022학년도 수능을 보게 되면, 즉 올 한 해 수능 12월 달에 수능을 보기로 했죠. 자, 이 수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능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면서 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근데 어느 정도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틀은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출제될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2021학년도 수능을 보면 2022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가 예측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보게 되면 이 수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수능을 조금 더 잘 분석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선생님이랑 함께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라고 써져 있는 부분 보면 대표 유형 있죠? 자, 이 대표 유형들은 지금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저는 다 배웠을 때 그때 다시 돌아와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바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업하는 이 방식 있잖아요. 자, 수업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먼저 강의 있죠. 이 강의를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업로드의 문제이지만 그래서 강의를 두 개로 나눠서 1강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 1-1강과 1-2강 이 두 가지 강의를 웬만하면 들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보통 두 개로 쪼개놓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쪼개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강의가 짧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게 되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학습자료 있죠. 선생님이 지금 준 학습자료는 3주치 학습자료를 준 거예요. 학교에서 갖고 간 분들은 3주치고 그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은 거는 1주차씩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그 학습자를 어디에 놓을 거냐면 이 강의 목차의 맨 아래에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다가 학습자료 칸을 따로 만들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운받고 사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별도의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이 별도의 강의는 수업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이런 것들은 선택인데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룰 거냐? 바로 소단원이나 중단원의 문제풀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단원 문제를 풀고 나서 나는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좀 알고 싶다, 아니면 수학에 더 관심이 있다는 친구들은 이 소단원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도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별강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온라인 클래스에 질문방과 과제방을 올려놓을 거예요. 자, 질문방과 과제방을 올려놓을 거니까 질문방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걸 하면 선생님이 하루 안에 답장을 웬만하면 해주도록 할게요. 질문 수가 엄청 많지 않는 이상은 빠르게 답변을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업 중간에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눌러놓고서 문제를 풀거나 필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면 그 유인물에 빈칸이 많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채워야 돼요. 여기 7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눌러놓은 다음에 필기를 하거나 문제를 직접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미리 풀어도 되지만 예제 문제보다는 그냥 일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은 주로 20분 내외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많게 하면 30분까지 하고 짧으면 15분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20분 정도 강의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20분으로 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 중간에 필기도 하고 문제도 풀라고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인물에 있는 빈 공간은 모두 필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필기해서 여러분들만의 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1년 동안 선생님 강의를 듣겠지만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면서 공부를 잘하면 수능이든 아니면 내신이든 모두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